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방 안으로 스며든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글자들은 반짝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허전함을 채워주진 않는다. 은하라는 닉네임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글귀 하나,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네요 라는 문장에 나는 묘하게 끌렸다. 나도 그러니까.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든 지 오래고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 속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순간 나는 댓글을 남겼다. 저도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 더 공허하네요. 글을 남기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들킬까 두려운 조심스러움이 뒤섞였다. 화면 속 은하는 단순한 닉네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타인, 어쩌면 내 오래된 외로움의 대변자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어제 밤의 글들을 떠올렸다. 빗방울처럼 머릿속에 맺힌 생각들을 털어내고 싶지만 회사의 업무는 그대로 나를 붙잡았다.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향이 잠시 나를 현실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점심시간 스마트폰을 슬쩍 열어 은하의 새 글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다. 오늘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오래된 카페를 발견했어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 없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오래된 카페, 빗물에 젖은 골목길, 그리고 혼자라는 느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끌어당겼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발걸음을 늦췄다. 비가 그쳤지만 길가에는 아직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다. 발끝이 물을 스치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순간 어젯밤 은하가 느꼈을 공허함이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집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오늘 밤도 혼자일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화면 속 글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를 남겼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열었다. 이번에는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내일 혹은 주말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익숙한 생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화면 속 글자들이 깜빡이며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고 나는 손을 비비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견디던 몸과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에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내 마음 깊은 곳,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숨겨둔 부분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설레었다. 오래된 허전함이 서서히 흔들리고 누군가의 존재가 내 세계 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빗방울의 잔향과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이는 밤, 나는 처음으로 오래전 잊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 외로움 속에서의 작은 용기, 그리고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설렘. 내일 은하와의 만남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밤의 감정은 이미 내 안에 깊이 남아 있었다. 주말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빗방울이 맺힌 창틀을 비추었다. 어젯밤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을까? 나는 부지불식간에 손에 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좋아요. 같이 걸어요라는 단순한 문장 하나가 떴다. 그 짧은 글자에 내 심장은 미세하게 요동쳤다. 평생 느껴왔던 외로움 속 작은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순간 같았다. 약속 장소로 정한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리였지만 오늘은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이 다가왔다. 나무의 잎사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 물웅덩이에 반사되는 가로등의 잔광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걸음을 옮기며 지나갔지만 내 시선은 약속 장소 쪽으로만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났다. 수연. 화면 속 은하와 동일한 그 묘하게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품은 눈빛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나를 찾는 듯 보였다. 발걸음이 나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직감했다. 말없이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외로움과 기대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민준 씨 맞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겨우 꺼내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맞춰지면서도 서로의 속도를 조절해야 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말을 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도 이 순간의 친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조금 더 걸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제 메시지 보냈을 때 솔직히 긴장했어요. 이런 만남이 오랜만이라서. 수연이 가볍게 웃었다. 저도요. 글로만 봤을 때보다 직접 마주하니 더 긴장이 돼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듯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집에 돌아가면 더 허전해요. 혼자인 시간에 스스로와 대면하는 게 때론 버거워요.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남은 시간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나무 사이로 잎사귀가 흔들렸고 떨어지는 낙엽이 발밑에 쌓였다. 공원의 정적 속에서 우리 목소리만 잔잔히 울렸다.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의 공허 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었다.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마음속 불안을 조금씩 녹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할 거야. 말로만 연결되지 않고 실제로 서로에게 존재감을 전할 거야. 그리고 생각했다. 이 감정이 무언가 더 깊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서로에게 기대며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조심스럽게 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길을 따라 공원을 벗어나 카페로 향했다.
빗방울이 남아 반짝이는 포장도로를 따라 걷는 동안 마음속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서로에게 건넨 짧은 대화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의 스침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내 삶의 허전함을 조금씩 채워줄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걸음을 늦추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더 큰 온기와 기대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말 저녁, 집안은 익숙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하루 종일 공원과 카페를 걸으며 수연과 나눈 대화와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라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 깊이 남은 설렘과 묘한 긴장감이 나를 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결심이었다. 단순히 다시 만나자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이해를 전하고 싶었다. 나는 메모장을 열고 공원에서 걸었던 길과 카페에서의 대화를 떠올리며 가능한 행동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눈앞에는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고 손끝이 닿았던 순간의 따스함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계획은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작은 활동이었다. 수연은 책과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했고 나는 오랜 취미였던 사진을 조금씩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었다. 그녀와 함께 산책하면서 찍을 수 있는 작은 사진 여행을 계획했다. 공원에서 느꼈던 계절의 향기, 떨어진 낙엽, 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을 함께 담아내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서로의 기억 속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두 번째 계획은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 시간 확보였다. 공원이나 카페에 머무는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한 일상의 안부가 아니라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 작은 불안, 그리고 희망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로 느끼게 할 거야. 세 번째 계획은 작은 서프라이즈와 배려였다. 수연이 좋아할 만한 작은 간식이나 꽃 한 송이, 혹은 그녀가 지나치며 관심을 보였던 공원 벤치 앞 작은 소품을 준비해 볼 생각이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그녀에게 특별함으로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계획을 적으며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떠올렸다. 우리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과 직장, 다른 책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의 설렘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을 조율하고 서로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 방법을 꼼꼼히 고민했다. 결심과 계획이 정리될수록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동안 막연한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방향과 행동이 있었다. 계획이라는 형태로 내 마음속 불안을 다잡으면서 동시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길러내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가까이 이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출근 전 잠시 카페에 들러 작은 노트를 준비하고
그녀와 공유할 사진 아이디어와 대화 주제를 적었다. 일상의 작은 준비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길을 걷는 동안 문득 공원에서 그녀와 마주쳤던 순간의 바람 냄새, 잎사귀 소리, 발밑의 낙엽까지 기억났다. 그 모든 것이 내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은 힌트가 되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녀 생각이 자리했다. 메시지를 보낼 적절한 시간, 주말 산책에서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진을 찍을지, 짧은 대화에서 어떤 주제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계획 속에 담겼고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흥분과 기대를 느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결심. 그 결심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나 둘 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 숨겨진 내 마음속 희망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작은 계획이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상상하며 나는 눈을 감았다. 주말 아침 공원 입구에 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바람은 살짝 쌀쌀했지만 상쾌했다. 오늘은 수연과의 두 번째 산책. 마음속에는 어제 밤 세운 계획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사진 아이디어, 대화 주제, 작은 서프라이즈 준비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마음이 설렘으로 부풀었다. 그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 씨, 여기서 만나네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성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던 동료였고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다. 왜 하필 오늘 여기서? 내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공손하게 다가와 잠시 인사를 나눴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오셨나 봐요. 저도 잠깐 걷고 싶어서요. 그의 친근한 태도 속에서 나는 마음속 경계심과 동시에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동료의 조용한 존재가 의외로 안전하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작은 도움도 계획을 이어가는데 필요할 수 있겠지. 공원을 걷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되었다. 사진 찍는 내 취미를 아는 그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구도를 잡아주고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그의 존재가 수연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나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었다. 혼자였다면 마음속 불안이 계획을 흐트러뜨렸을 텐데 예상치 못한 조력자 덕분에 나는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공원 산책로 반대편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치 빠른 나는 그들의 시선이 나와 수연에게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듯 서성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순간 마음이 움찔했다.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불쾌한 긴장감이 몰려왔다. 혹시 이 상황을 망칠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수연이 다가오며 내 손을 잡았다. 오늘도 기대돼요.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진 설렘과 긴장감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오늘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사소한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나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 긴장을 다스렸다. 조력자와 방해꾼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수연과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산책 코스를 조금 더 외곽으로 옮기고 사진을 찍을 때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벤치를 선택했다. 조력자는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도록, 방해꾼은 지나칠 수 있는 상황으로 관리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했다. 내 안에서 긴장과 설렘이 계속 교차했다. 길을 걷다가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어른거렸다. 동시에 공원 입구에서 시선을 느꼈던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졌다. 조력자가 있어 마음이 안정되고 방해를 예상하며 준비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수연이 말하며 작은 책을 꺼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과 함께 찍을 구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내 마음속 설렘을 느꼈다. 조력자는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어주며 이 순간을 기록하는 동시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하지만 방해 요소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공원 끝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다른 산책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집중하며 계획에 따라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그녀가 지나치며 관심을 보였던 작은 벤치 앞에 미리 꽃 한 송이를 놓았다. 수연이 그 벤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빛났고 마음속 작은 승리가 느껴졌다. 산책이 끝나갈 무렵 나는 수연에게 속삭였다. 다음 주에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조력자가 있기에 가능했고 방해를 예상하며 준비했기에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나는 계획의 중요성과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방법을 몸소 배웠다. 호숫가를 떠나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조력자와 방해가 나타나더라도 오늘처럼 설렘과 계획을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설렘과 긴장감이 하나로 섞이며 다음 만남을 향한 기대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날 오후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수연과 함께 걷지만 마음 한켠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공원 입구를 지날 때 저 멀리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몸이 굳었고 수연이 살짝 내 팔을 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죽였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바로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피해가고자 했던 과거의 인물이 뜻밖에도 수연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예전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상사였다. 그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숨겨진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수연은 나를 바라보며 눈빛을 살폈고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긴장했다. 태호 씨, 그 사람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하려 했다. 아, 오래전 직장 상사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도
흔들림이 묻어나왔다. 내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리는 듯했고 손끝이 살짝 저렸다. 상사는 느릿하게 걸어오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오랜만이군, 태호 씨. 여기서도 산책을 즐기나 보지. 그의 말투는 교묘하게 비꼬아져 있었고 내 속에서 오래전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 여전히 나를 시험하려 드는군. 눈앞의 상황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고 수연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긴박감을 더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다.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수연에게 작은 손짓으로 뒤로 물러나게 했다. 우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상사는 내 표정과 행동을 살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속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상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수연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는 속으로 분노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다. 마음속 결의가 한층 단단해졌다. 상사는 내 결의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 틈을 타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방해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안의 억눌린 감정과 분노가 말에 섞여 있었다. 수연은 옆에서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꼭 잡았고 나는 그 손에서 따뜻한 힘을 느꼈다. 예상치 못한 동행자의 존재가 오히려 내 내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혼자가 아니야. 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상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우리 주위를 돌며 교묘하게 긴장을 유발했다. 나는 속으로 계획을 빠르게 조정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연과 나를 지키려면 침착하게 움직이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해. 마음속으로 단계별 행동을 정리하고 상황을 관찰하며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긴장감을 감지한 듯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나갔다. 나는 그 흐름을 활용해 상사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수연과 함께 조금씩 이동했다. 공원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레 걸으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상사와 눈을 맞추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길은 우리 걸음대로 갈 겁니다. 내 속마음은 굳건했다. 오래 참아온 억눌린 분노와 지금까지의 계획이 모두 결집된 순간이었다. 상사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마침내 한 발 물러났다. 나는 그 모습을 확인하며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예상치 못한 위기와 전환점이 주어진 덕분에 내 내면의 결의가 시험받았고 동시에 수연과의 신뢰가 한층 깊어진 것이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더 큰 여정의 서막이었음을 직감했다. 마음속 설렘과 긴장,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채 우리는 다시 공원을 떠났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잿빛 하늘의 습기와 떨어지는 낙엽의 바스락거림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수연과의 짧은 동행 후 나는 홀로 차를 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계획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는 걸까? 속으로 되뇌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했다. 계획의 핵심이 될 정보가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에 의해 바뀌어 있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빨리 알아내다니. 화면 속 글자들이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찌르는 느낌이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낯익은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침착하지만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씨, 계획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군요. 당신이 움직이는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고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벌써 들킨 건가? 나는 즉시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누구에게 누출된 걸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밖으로 드러내면 수연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손을 꼭 쥐고 차를 잠시 멈췄다. 괜찮아, 침착해야 해. 감정을 드러내면 끝장이야. 집 안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나를 반겼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빗방울이 천천히 흔들리며 떨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실패 시나리오가 떠올랐고 온몸은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수연에게도 위험이 닥치겠지.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득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천천히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흐려졌고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갑자기 수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짧은 글이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한 줄이 내 마음을 찌르며 동시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여전히 계획의 실패 가능성과 내 자신에 대한 회한, 그리고 수연까지 휘말릴 위험으로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계획의 핵심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위험이 생긴 것이다. 동료와의 연락이 끊겼고 그동안 쌓아온 정보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내가 이걸 못 막으면 모든 게 끝이야. 마음속 절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듯 몸을 옥죄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방 안을 걸으며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했다. 수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계획을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이젠 진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나. 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가 충돌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마음속에 울렸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의 불씨를 느꼈다. 포기할 수는 없어. 수연을 지키고 내가 이 길을 끝내야 해. 절망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실패 직전의 위기,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내 내면을 시험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은 날카롭게 창문 틈을 스쳤다. 내 심장은
분노와 긴장으로 고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다. 계획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었다. 수연은 안전하게 있을까? 아니면 내 판단 착오로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사무실 문을 열자 모든 게 멈춘 듯 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와 기록이 떠 있었다. 누군가 나의 계획을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나를 압도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놈들 왜 이렇게 빨리 알아냈지?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과 손끝의 떨림을 억누르며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때 사무실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은 무겁고 정확하게 내 위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숨기며 깊게 숨을 고르고 동시에 머릿속으로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문이 열리고 한 인물이 나타났다. 내 오래된 동료이자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나를 읽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다. 태호, 여기까지 오다니 예상보다 빠르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권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굳힌 채 속으로 판단했다. 이제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수연을 지켜야 해. 동시에 입 밖으로는 침착한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준비한 마지막 수단은 아직 남아있어. 그 순간 내 손은 주머니 속 작은 USB를 움켜쥐고 있었다. 동료는 한 걸음 다가오며 냉소했다. 정말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나에게 덤벼들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한 발 물러서며 반격했다.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 숨소리, 키보드 클릭 소리, 그리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드럼처럼 내 귓가를 울렸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화면에는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정보가 폭로되었다. 나와 수연의 계획, 상대의 부정, 모든 증거가 한눈에 들어왔다. 동료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권력과 허세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래, 이제 진실이 드러난 거야.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 순간 수연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도착했다. 태호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분노와 긴장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 심장을 단단히 붙들었다. 나는 결코 흔들릴 수 없었다. 동료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승리의 쾌감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몰려왔다. 수많은 계획과 전략, 긴장과 위기가 한순간에 끝나고 이제 내가 얻은 것은 단지 진실뿐이었다.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였다. 통쾌함, 안도, 회한,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까지. 숨을 고르고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진정한 싸움은 아직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나는 차에 올라타 천천히 도로를 달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혔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빛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해가 떠오르기 전의 도시,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남아있는 새벽이었다. 밤새 내 마음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은 이제 끝났고 그 흔적만이 차갑게 남아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USB가 들려 있었고 컴퓨터 앞에서 느꼈던 폭발적인 감정은 점차 잔잔한 물결로 바뀌었다. 숨을 고르고 심장을 진정시키며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나를 현실로 끌어올렸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죠? 글자를 읽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번졌다. 그녀의 믿음과 배려가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있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차가운 새벽거리를 걸으며 나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나의 삶, 남몰래 겪었던 외로움과 분노, 그리고 오늘 밤 폭로로 드러난 진실. 승리의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자리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정당한 이유와 보람이 있음에도 예상치 못한 회한과 연민이 나를 잠시 멈추게 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번졌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 빛을 보고도 무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의 정의는 한순간의 승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며 진실과 마주하고 그 후에도 살아가는 힘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잦아들며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알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씩 풀려갔다. 수연과 함께한 밤과 서로의 존재가 준 위로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나눈 대화, 함께 걷던 호숫가의 바람, 웃음 속에서 느꼈던 작은 설렘,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얼굴은 조금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하게 빛났다.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속으로 다짐하며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가에 앉았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마음을 감쌌다. 오늘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물론 상처와 외로움은 남아있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법을 배웠다. 수연과 함께한 순간들이 나에게 준 교훈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한 기쁨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힘, 그리고 삶을 마주하는 용기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새벽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준비했다. 오늘의 경험이 남긴 흔적은 깊었지만 그만큼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의 뿌리를 내렸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는 그 불완전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잠시 수연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 내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하지만 오늘 이후 나는 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고 나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지난 밤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승리와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 함께 따라왔다. 삶은 이렇게 계속되고 나는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리라는 확신이 들었다.